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며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2030년에는 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죠. 전기차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는 배터리 진단을 통해 ESS 등 다른 용도로 재조립해서 재사용할지 아니면 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해서 재활용할지가 결정됩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돼 있고 리튬의 가격은 대부분 양극재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양극재 관련주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꼽히죠.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래도 낙폭 줄이면서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은 제품 생산자의 의무를 제조나 수입을 넘어 재활용으로까지 확대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과 빈병, 고무, 유리, 폐냉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대표주 하면 성일하이텍이 꼽히곤 하죠. 2월 초에 오른 후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1.4% 하락하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가 2019년부터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제품 생산과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는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배터리팩 부분 매출액 전년 대비 3배가량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량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연이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0.5% 오른 5,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6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2040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가 4천만 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잠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폐배터리 하면 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잖아요. 재사용 방식과 재활용 방식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자, 네. 일단 재사용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가 이제 나오죠. 폐배터리 모듈 및 그 팩 단위에서 배터리를 이제 셀을 다 하나씩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배터리들이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사용을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은 다 이제 전극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사용이 할 만하다라고 싶은 배터리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또 하나로 통으로 크게 묶습니다. 묶어서 뭐 예를 들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르죠. ESS 이제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UPS 모듈 같은 것들로 이제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폐배터리 재사용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중대형 배터리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재사용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폐배터리를 말 그대로 그걸 다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걸 부시는 거죠. 부셔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희소 금속들을 이제 다 재추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주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중대형 배터리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소형 IT 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이제 배터리들 그런 거에서 이제 주로 이제 희소 금속들을 많이 캐내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 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희소 금속을 새롭게 다시 캐내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재활용은 희소 금속들, 뭐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을 캐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캐내서 그 캐낸 금속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이제 약간 중국이랑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원재료에 대한 독립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쪽을 조금 더 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으로 지금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 지금 여러 종목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2011년도에 하이브리드 차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고 2015년 정도 시점에서 우리 이제 전기차가 생산이 됐는데 대부분 생산이 많이 된 거는 뭐 올해부터 올해를 기준으로 한 2, 3년 전에 상당히 많이 전기차가 생산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배터리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25년부터는 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S&E 리서치에서 이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시장에 분석을 해본 결과 2025년도에는 56만 대부터 시작을 해서 2040년대는 4천만 대 넘는 이제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단기적인 시점으로 보는 전략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네. 못해도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서 완벽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2차 전지 관련된 테마가 좀 꺾이면 관련된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또 테마 쪽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향후에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오늘 원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성일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하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투자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국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성일하이텍이 가장 그 관련된 집중도가 높은 업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FP라든지 NCA라든지 NCM이라든지 이런 배터리에 굉장히 많은 이제 2차 전지 종류들이 있는데, 모든 타입 배터리에 대한 리사이클링 처리가 가능한 그런 업체이고요. 일단 전 세계 9개 지역에 9곳 정도의 지역의 현지 거점을 다 확보를 하고 전처리 공정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습식 공정을 활용한 금속 추출 라인을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이걸 지금 계속 캐파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캐파 확장에 대한 효과는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좀 반영이 돼가지고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이고요. 일단은 2030년도까지는 기존 현재 2021년도 기준 캐파의 7에서 8배 정도까지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예정으로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습식 재련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터리에 있는 광물들을 추출을 해내는데, 이 습식 재련 기술을 통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업황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중국 회사고요.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알아서들 할 것이고, 그리고 1개가 벨기에에 있는 유럽의 유미코라는 회사,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서방권에서는 벨기에 유미코어 그리고 성일하이텍 2개 정도 회사가 어느 정도 탑티어를 이루고 지금 계속 영업의 영위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진출을 해가지고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쯤 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불거질 뉴스들이 좀 나올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주가 이제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또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하면 항상 나오는 종목이죠.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팀장님의 종목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대형주를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원래 스몰캡도 네, 좋아하시기도 스몰캡을 하는데. 더 좋아하는데 네. 포스코홀딩스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려 가져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시다시피 포스코그룹 지주사 형태를 지니고 있는 회사인데 뭐 아시다시피 국내 가장 안정적인 포스코라는 그룹이 안정적인 철강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캐시카우가 상당히 좀 든든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작년에 침수를 겪어서 좀 피해가 있긴 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복구가 된 상황이라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 신사업들을 좀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쪽 소재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쪽에서 이제 폴란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내년 8월에 이제 준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광양의 포스코 HV 클린메칼이라고 하는 블랙매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블랙매스가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금속이 포함된 혼합물을 추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시운전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3분기부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체는 IR 쪽에서 컨콜에서 얘기했듯이 한 3천억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리사이클 공장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그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상당히 좀 정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물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링 뭐 이런 부분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성장에 있어서 한 축으로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광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홀딩스가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도 역시나 포스코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거기에 축을 좀 가장 깊게 지금 쥐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슈 속에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조언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